10년 전 일인데요.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남편이었어요. 진짜 이제 저녁에 이제 한 6시 넘어서 한번 오셨는데 그냥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오셨던 남편분이 있으셨어요. 아내가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찾을 수 있는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사람을 찾으려면 뭐 다른 데 가셔야지, 여기는 이혼 소송 전문으로 이제 일을 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 아내가 무슨 마음으로 나갔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분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한 3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30살 가까이. 그래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재혼을 하셨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이제 그런 관광버스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힘들게 고생 하다가 이제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나름 처음으로 이렇게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랬는지 몰라도 이분이 나이가 어린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여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졸랐답니다, 이 남편분이.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주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모두 줄 테니까 이혼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줬어요, 그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그리고 상간녀였죠. 30살 가까이 나이 차는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이 남편분은 그러니까 자기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뭐 재산물 다 주고 이제 빈털터리로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신이 있었대요. 왜냐면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정도는 줘도 금세 복구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나이 어린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하고 상간녀에게 매일 거의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았나 봐요, 그 상간녀가. 그랬는데 이게 이러한 행복이 정말 잠시였어요. 왜냐? 그러니까 자기 본처하고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 다 해서 다 넘겨주고,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딱 2개월 만에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모든 아이들 모든 학교 어디든 다 수학여행도 못 가고 거의 완전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초상집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내리막길을 걷게 됐어요. 그 많은 기사분들 월급 나가야죠. 그 회사를 운영해야죠. 그리고 그 버스를 어디다 세워둬요? 임대해가지고 남의 이제 주차장 자리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하니까 또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정말 나가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4개월, 5개월 정도 있다가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상간녀는 아마 이 남편한테 돈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부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사랑했겠냐고요. 3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남자가 솔직히 뭐가 좋냐고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힘도 없고 어디 같이 나가도 남편이다라고 진짜 얘기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나이 차이였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남편이 그 아내를 찾으려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아내밖에 없다라면서 그 아내를 막 울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랬죠. 그냥 찾지 마시라고. 빨리 이혼하시고, 만약에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송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 공시송달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이혼하시고 새 출발하셔라 라고. 이분 그거 다 부도나고 다 없어지고 다 털어먹고 그때 이제 그 일당 받아서 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좀 재기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뭐 한 10년 전 일이었지만 종종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남편분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조그만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탄탄하게 잘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는 25살 정도 차이가 나는 여자와 바람이 난 거예요. 아내한테 걸렸죠. 그래서 이 남편분도 자기 아내한테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주라 라고 이제 통통 사정을 해가지고 아내분이 그 재산을 다 받고 그리고 이혼을 했답니다. 이제 자식들하고도 이제 연락이 다 끊겼대요. 그리고 그 상간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도 회사가 점점 망했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 돈이 계속 들어갔답니다. 이분도 거의 한 돈 1,000만 원씩. 아니,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남편분은 잘못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상간녀, 어린 상간녀하고 계속 잘 지내고 싶었지만 그 상간녀는 사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한테 이것저것 빼고 돈 빼고 뭐 해가지고 한 2억인가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없어졌대요. 근데 이 남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 아내한테 이제 그 동창이라고 하면서 어떤 남자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놈이 의심 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제 와서 뭐 의심 가면 뭐 하겠어요. 이분이 어디서 전화를 했냐면은 찜질방에서 전화해서 갈 데가 없었나 봐요. 다 집이고 뭐고 다 털어먹고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이제 또 하루 일당 받아가면서 일을 하러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분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아내 하면서 자기 그 아내 찾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 별로 이렇게 더 통화를 계속 오래 하고 싶진 않았어요, 이분하고는. 그래서 그냥 위로의 말만 드리고 뭐 이분한테 따끔하게 얘기한들 뭐 하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진 거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죽은 사람 내가 또 한번 확인 사살하려고 밟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심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모든 남자들이 다 나이가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시는 남편분들도 많아요. 다만 일부 이렇게 뭐 어리고 이쁘고 한 여자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모든 거를 다 털어서 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처죠. 자기 본처한테는 이제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진짜로 많은 재산 분할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딱 살아갈 정도의 돈만 갖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계속 그 돈은 금방 벌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예기치도 않게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정말로 말 그대로 개털이 돼가지고 있는 경우에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털이가 돼버리면 와이프, 그러니까 그 어린 여자들은 옆에 오래 붙어 있지 않아요. 바로 그냥 나가버리죠. 왜냐? 저 사람은 돈이고 나는 사랑이었을지언정 이러한 관계는 사실상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어린 여자가 그 자신을 괜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척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게 사실상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물론 탄탄하고 잘 유지가 되고 한다면 뭐 오래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래 간다 하더라도 그 상간녀에서 아내가 된 그런 상황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막 20살 이상 차이 날 때는 그런 어떤 깊은 사랑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냥 빈 껍데기 여자만 옆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자기 인생을 위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이 드신 분들 이제 황혼의 나이에 드신 분들한테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모텔 문을 함께 열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병원 문을 함께 열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끝.